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DDR4에 이어서 DDR5도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 DDR5 제품까지 저가 물량 공세에 나선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위험하다. 창신 메모리가 미국의 제재를 뚫고 DDR5를 양산에 들어갔다면 이건 삼성전자 주가가 정말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장기간 어려워집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주가 폭락을 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워낙 삼성전자 주주분님들은 어려우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차트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차트 하나 먼저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역대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하락을 나타낸 겁니다. 보면 과거 IT 버블 2000년대죠. IT 버블일 때는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고점 대비 46%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고점 대비 43% 하락을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급으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IT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는 글로벌 위기입니다. 글로벌 위기. 따라서 글로벌 위기에 따라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전체가 하락을 했다가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락은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은 글로벌 위기에 전체가 하락을 했을 때는 반등이 빨리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 자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항상 반등이 늦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삼성전자 하락은 바로 크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부터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살펴봐야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언제 반등을 할 것인지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은 이것도 뉴스에 가끔 많이는 안 나왔는데 뉴스에 가끔 나와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보시면 이제 D램 반도체 공정을 살필 때 18나노 17나노, 15에서 16나노 요것은 1X, 1Y, 1Z 공정이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요렇게 빨간색 박스권으로 칠해왔는데 요게 13에서 14나노 공정, 쉽게 말해서 1A 공정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 공정이 왜 중요하냐고 보면 앞에 1Z 요 앞쪽까지건 항상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세계 최초 D램 반도체 개발, 그게 삼성전자인데 이 1A 공정에서는 미국 마이크론이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급히 서둘러서 1A 공정을 따라간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 미국 엔비디아에 납품을 계속 못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부터 납품된다, 콜 테스트 통과된다 했지만 지금까지 긴 기간 동안 테스트 못 된 원인이 기존까지건 HBM이라는 것은 D램 반도체를 차곡차곡 쌓아서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쌓고 연결을 하는 기술적인 문제다 이렇게 봤지만 그게 아니고 이 D램 반도체 1A부터 설계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공정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 기술적인 것보다 원초적인 이런 D램 자체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반도체가 11에서 12나노 원시 공정인데 이 원시 공정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보면 삼성전자가 앞에까지는 세계 최초인데
원웨이 공정 들어가면서부터 세계 최초 타이틀을 뺏겨버려요. 이건 사실 우리는 세계 최초인지 알고 있었지만 벌써 뭔가가 삼성전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쉬운 점은 예전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독일에 다 모아놓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 와이프 빼고는 다 바꿔라. 그러면서 카리스마 있게 가져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보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 난국을 헤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건 결국은 HBM, 컬터스도 지금 뭐 곧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양산에 들어가는 걸 보여줘야지 여기에 대한 문제는 하나 해결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사실 제가 지금 두 번째 문제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리스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사실 대응하기도 쉽지 않지만 여기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가 정말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도 가끔 뉴스에 나왔는데 부각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요 부분까지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11월 달에 가장 무서운 뉴스가 이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 이 뉴스를 보게 되면 다른 게 아니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선단 공정, 이거는 D램의 DDR5를 나타내는 겁니다. DDR5 양산에 들어갔다는 뉴스입니다. 보면 창신 메모리가 DDR4에 이어서 DDR5도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뭐 CXMT가 창신 메모리거든요. 창신 메모리가 DDR4에 이어서 DDR5 제품까지 저가 물량 공세에 나선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위험하다. 그래서 아직은 정말 창신 메모리가 미국의 제재를 뚫고 DDR5를 양산에 들어갔다면 이건 사실 반도체 업황이 장기간 어려워집니다. 정말 장기간 어려워질 수 있고요. 왜 어려워지는지 그걸 단적으로 딱 보여준 게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D램 가격입니다. D램 가격을 보면 8월에서 9월로 가는 D램 가격이거든요. 이때 창신 메모리가 DDR4 저가로 물량을 막 밀어내고 있거든요. 밀어내고 있는데 이 DDR4 요 가격을 보게 되면 8월에서 9월 동안 DDR4 16GB 같은 경우는 22%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GB 같은 경우는 17% 폭락을 했습니다. 중국이 들어오면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DDR5 위에 그는 그대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창신 메모리가 아직 물량을 쏟아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DDR5까지 정말 양산에 들어갔다면 내년에 반도체 핵심인 DDR5 가격까지 폭락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도체 업종은 마진을 남기는 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더 걱정은 뭐가 하면 창신 메모리가 정말 DDR5로 들어갔다면 문제가 이번에 3분기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때 보면 창신 메모리 DDR4가 강하게 오니까 DDR5 물량을 늘릴 거다. 4를 줄이면서. 그렇게 대응한다 했는데 DDR5까지 양산에 들어갔다. 그러면 대응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반도체 업체는 정말 어려워지고 장기간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7월부터 외국인들이 정말 폭탄 매도를 던졌잖아요. 그게 이 영향이 아닐까 뉴스에. 그래서 미리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빠져나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창신 메모리라든가 정말 양산이 들어갔는지 뭐 정말 제품이 나오는지 요것도 살펴보고 정말 이제 뭐 공급되고 제품이 뭐 공급된다 이러면 반도체는 한동안 또 접근을 하면
어려운 환경이 아닐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가격이 정말 어려워지는데, 요거는 트랜스포스가 예상한 중국 메모리 비중입니다. 지금 창신 메모리가 4에서 5%인데 올해가 내년이 되면 10%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정말 보면 중국 정부는 자기네 칩 쓰면 보조금까지 준다. 이런 보조금을 얻고 창신 메모리가 시장 점유율을 막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까지 생각을 해보면 D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95%, 딱 3강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창신 메모리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하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가격이 빠지면 서로 감산을 해서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서 반도체 사이클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수익을 냈는데 중국 애들은 이런 거 없어요. 너가 죽든 말든 무조건 사게 막 밀어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창신 메모리 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하고 치킨 게임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좀 안타깝게 항상 중국 애들하고 치킨 게임에서는 다른 나라뿐만 아니고 다 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측면까지 본다면 좀 반도체 같은 조금 반등이 나오거나 이러면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삼한전자까지 터치를 했잖아요.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뉴스가 하나 나왔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10조 원 자사주 매집. 이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막대한 자사주 매집, 이 뉴스는 시장을, 삼성전자 주가를 상승 랠리로 이끄는 건 아닙니다. 상승 랠리는 결국 회사가 좋아야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수급을 넣으면 반등이 나온다. 따라서 이 뉴스는 반등에 따른 뉴스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또 HBM 납품 소식, 납품할 거 가능성이 높다. 잭슨왕이 빨리 요구를 했다. 사실 이런 뉴스는 과거도 가끔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까지 합쳐서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대응이라는 게 비중 축소 전략이지요. 그러면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 그것도 기술적으로 제가 주가를 딱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아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삼성전자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컨트롤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보게 되면 항상 삼성전자는 앞에 2013년 고점을 형성을 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17년 고점을 확 넘어갔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2020년 앞에 고점을 확 넘어갔고, 그런데 이번에는 2021년 고점을 못 넘고 꺾였습니다. 이 얘기는 월봉 차트로 크게 보면 여기가 상봉을 형성을 했다. 상봉이라는 게 고점 신호지요. 상봉을 형성을 하고 꺾였다. 그러면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계속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던 이 빨간 라인이 상승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상승 추세선도 보면 이번에 월봉 차트로 보면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확이탈 후에 다음 추세 되돌림이 있죠. 상승해오던 탄력이 있으니까 추세 되돌림은 이 추세선까지 되돌림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한다.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선까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한 65,000원 정도가 추세선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반등 넘어간다면 65,000원에서
7만 원, 뭐 6만 원 후반대 그 정도 오면 아쉽지만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요건 또 제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하락 추세로 이어지면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원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어떤 큰 기업들은 한 번에 확 빠지지는 않아요. 지루하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장 지금 반도체 전에 중국하고 힘겨루기를 해서 아쉽게 우리가 또 물량에 진 섹터가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뭐 몇 세대 반도체처럼 공정 세대로 우리가 앞서가다가 중국이 따라오면서 저가에 밀려서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대장주인 LG 디스플레이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월봉 차트입니다. 보면 2000년 초반 때부터 확 빠졌다가도 그래도 기술 선두 조절로 다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또 확 빠졌다가 또 반등이 나오고, 빠졌다가 반등 후에 횡보도 하고, 그리고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희망을 주지만 2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이었습니다. 이게 중국 디스플레이에 밀리면서 적자가 나면서 이어져 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창신 메모리가 정말 DDR5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어려워진다면 한 번에 빠지기보다는 지루하게 빠지게 되면 또 반등이 나왔다가 빠지게 되면 반등이 나왔다가 큰 기업들은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대응을 한다면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뭐 좀 우울한 얘기를 해서 그렇고요. 또 반대에 삼성전자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 시각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다시 삼성전자가 정말 상승 랠리로 갈 만한 뉴스도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거 설명을 드려야지 또 밸런스가 맞으니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보면 지금 보시면 PBR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워낙 저평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1.1배 밑에 하늘색으로 이렇게 떴는데, 이 정도 저평가 됐을 때는 항상 강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그런데 지금이 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적으로 측면으로 본다면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유수적인 측면은 역시 삼성전자는 기술력으로 이겨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HBM이 사실 뭐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1, 2위도 아니고 3위로 아직도 뭐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니까 이 HBM 납품 넘어서 내년도에 HBM4, 지금은 HBM3인데 4를 세계 최초로 뭐 개발을 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삼성전자가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세계 최초, 특히 HBM4 개발, 이런 뉴스가 나오면 많이 빠지더라도 강하게 매수해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 측면하고 메리트가 있고, 아직은 아니지만 세계 최초 기술 개발,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저도 뭐 당연히 우리나라 인류기업 삼성전자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바라는데 바라는 마음하고 현재 상황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락한 삼성전자를 상승으로 전환시켜줄 포인트가 있을까요? 근데 포인트는 지금 제가 미리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가장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돼 있다. 요게 하나 포인트고, 두 번째는 역시 기술력. 삼성전자가 기술력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잃어버렸으니까 기술력. 여기에 HBM 특히 4 세계 최초로 개발한다. 이런 게 나오면 좋을 수 있으니까요. 체크를 하면서 보고요. 요게 아니면
뭐 앞에 말했지만 한 6만 5천 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대응을 해놓고 보는 전략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반도체 중소형 장비주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삼성전자 꺾이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당선되면서 사실 반도체는 또 악재지요. 트럼프는 뭐랄까 미중 분쟁이 일어나고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옥죄니까 반도체 업종에서는 좀 불리한 업종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첫날 또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제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요게 11월 초까지 차트거든요. 보면 삼성전자가 맨 밑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관련한 전공정, 장비주, 그 다음 삼성전자와 부터가 빠져 있고요. 그 위에 뭐 후공정, HBM 관련 그 맨 위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버텼는데 지금 보면 SK하이닉스도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면서 이게 꺾여 있거든요. 다시 SK하이닉스도 꺾여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소재 이 섹터는 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뭐 당장 몇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대장주인 삼성전자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다 같이 반도체 업종을 꺼짓고 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업종보다는 일부에서 설명드린 트럼프 수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호재를 받고 그런 것들이 내년에 트럼프가 취임되면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또 반도체가 변화가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제가 보는 시각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